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우스 소거법은 실제로 응용선형대수라는 이제 수학과 과목을 처음 듣게 되면 이거를 왜 배우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 선형대수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방정식이고 AX는 B라는 그때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리니어 이퀘이션 시스템을 결국엔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AX는 B를 다루는 그리고 그걸 풀려고 하는 가장 나이브한 단순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 가우스 소거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은 재밌는 것이 컴퓨터한테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계산 알고리즘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 걸 리뷰하자면 AX는 B가 결국에 이런 연립 1차 방정식, 방정식이 M개고 미지수가 N개인 1차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와 행렬의 곱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가우스 소거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이 연립 방정식을 해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죠? 바로 소거법을 사용합니다. 네. 그 소거법이 바로 이 가우시안 소거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인 부분을 사라지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만 남게? xn만 남게. 그래서 뭐 xn은 몇 분의 bn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위에 거는 그 다음 이 xn-1과 xn에 대한 식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 구한 이 xn에 대한 정보를 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면은 소위 이제 하나씩 남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남겨.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이것이지요. 그래서 뭐 xy가 2이고 2x-y가 1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2는 그대로 두고 밑에 있는 거에서 이 x라는 걸 소거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식을 2를 곱해서 이 식에서 빼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2를 곱하면 2x 더하기 2y는 4가 되고 그래서 이걸 빼게 되면은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축차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축차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back substitution인데 말 그대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얘에 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y는 1을 바로 알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알아낸 것을 대입해서 이제 대입해서 x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아냄으로써 x의 결과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축차 대입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축차 대입하는 알고리즘을 형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x 더하기 2y는 5이고 3x 더하기 4y는 6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1, 2, 3, 4가 행렬로 표현이 되고 x, y라는 개수들이 컨비네이션 되면서 동시에 5, 6이라는 상수 조합이 생기겠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한다? 우리는 이걸 이제부터 가우시안 소거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은 여기서 x, y는 사실은 있거나 말거나 하기 때문에 얘를 없애고 이렇게 바를 하나 취해줌으로써 얘가 상수항이고 얘네들이 개수, 얘네가 상수조합, 얘네가 상수조합이고 얘네들이 개수에 대한 행렬이다라는 걸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바를 둠으로써 표현을 하는 것을 소위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에서 먼저 이 아까 했던 것처럼 두 번째 방정식에서 첫 번째 방정식을 빼주는 것이죠. 얼마만큼? 이 3이 소거될 만큼. 여기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주면 되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세컨드 로우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세컨드 로우는 이렇게 여기서 3을 곱한 1을 빼준다. 그럼 결과가 이 전체의 3을 곱해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도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이 대각선 밑에는 0이 되죠. 앞으로 우리는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아래가 0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걔를 upper triangular matrix, 그리고 이 대각선 대각선 위를 기준으로 여기가 0이면 lower triangular matrix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마이너스 2를 1로 만들어주면 바로 y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죠. 이때 아까 subtraction, 그래서 빼주는 것, 그래서 두 번째 행에서 3을 곱한 첫 번째 행을 빼주는 것, 이거를 2에서 1을 뺐다라고 해서 subtraction matrix operation을 취해줬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스케일링 한 것이죠. 마이너스 2를 1로 바꿔줬고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눠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후에 이제 백 서브스티튜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뭐가 좋죠? 이게 지금 2x2이니까 우리가 손으로 풀어도 빠르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큰 m과 n에 대해서도 컴퓨터한테 시키면 충분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AX는 B를 어떻게 바꾸었냐면요. 이 오퍼레이션을 취해줌으로써 한 번 AX에 취해줬고 양변에도 다 취해주고 그 다음에 D도 취해줬죠. 네, D도 취해줬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본적인 연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얘네들은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 존재할까요? 왜냐하면 두 번째에서 3을 곱해서 첫 번째 걸 빼는 거에 역연산은 더하는 거겠죠.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것의 역연산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는 것이겠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것의 역연산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이온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대각선을 1로 채워주고 0으로 위를 채운 후에 얼마만큼 곱해서 더해줄 것인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첫 번째 행을 결국에 더하는 것이죠. 3을 곱해서 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upper triangular, lower triangular matrix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 D 같은 것은 대각선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곱해주고 싶은 만큼의 대각선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DE, 어떤 행에 해줬는지 DE, 두 번째 행에 해줬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대각선이고 얘는 이제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해봤자 로어 트라이앵글러 다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U는 우리가 만들어낸 U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죠. 그래서 이 결국에 우리가 한 것은 이 기본 연산을 취해줌으로써 이 x에 곱해져 있는 부분을 어퍼 트라이앵글러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곱해져 있는 것은 결국에 로어 트라이앵글러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L이라는 것은 역연산이 바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A를 사실은 이제 L6 디컴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어 트라이앵글러와 어퍼 트라이앵글러의 곱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 말고 새로운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봅시다. x 더하기 y가 2고 2x-y가 1인 시스템. 그것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오그멘테이션 매트릭스를 잡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행에서 첫 번째 행을 빼면 2를 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0이 나올 것이고 이것을 스케일링을 해줘서 1로 만들어주면 바로 축차 대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이 결국에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xy가 그대로 곱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이 각각을 벡터로 해석을 하면 지금
1,2라는 벡터와 1,-1이라는 벡터로 색을 조금 입혀서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 벡터죠. 2,1이라는 벡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라는 벡터와 1,-1이라는 이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진행하면서 한번 이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을 취하니까 어떻게 되냐? 1령과 1-3이 돼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색깔을 조금 약간 바꿔주면 이 1-1이 1, 2가 1, 0으로 가고 1-1이 1-3으로 가는 것입니다. 색깔을 좀 통일을 시켜주면 1-1이 1-3으로 가고 1, 2가 1, 0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색깔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1, 2라는 벡터는 정확히 1, 0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제 1-1이라는 것은 1,-3이라는 벡터가 되죠. 마찬가지로 B 벡터는 2,-3이라는 벡터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가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D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 0 그대로 1, 0인데 1,-3은 1,1로 바뀌죠. 다시 말해 1,0이었던 것은 그대로 1,0으로 남고 그 다음에 1,-3이었던 것이 1,1로 바뀐 후 2,-3이었던 파란색 벡터는 2,1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i 축차되기까지 해버리면 다시 말해 이 첫 번째 행에서 밑에 행을 빼주면 이제 얘가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1, 1마저도 0, 1이 되면서 이제 계속 1, 0이었던 얘는 남아있고 앞서 1,1이었던 얘는 0,1로 남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b는 1,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바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1과 1이 각각 x와 y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면 결국에는 복잡한 이 빨간색 벡터와 분홍색 벡터가 파란색 벡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알아내는 게 이제 조금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죠.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텐데 알아내기 힘드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고 길이도 바꿔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 x, y가 바로 그냥 파란 벡터의 좌표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은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이 2,1이라는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모르는 벡터를 잘 변형함으로써 걔네의 위치 자체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스케일링의 팩터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하학적 의미는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싱귤러와 넌 싱귤러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x 더하기 y는 1, 이 x 더하기 2y는 3이라는 시스템이 주어지면 얘를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 벡터를 생각해보면 두 벡터가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이 시스템을 해석하는 방식의 vertical view로는 결국에는 이 벡터를 이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이 두 벡터에. 근데 이 두 벡터를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결국에는 이 두 벡터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선 위에 있는 벡터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 이런 벡터나 이런 벡터나 이런 벡터, 이런 벡터든 표현을 애초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벡터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이 선의 바깥쪽이 이제 이 선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네, 이러한 성분들. 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이 두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결국 표현해야 하는 벡터는 1,3이 이 선 위에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해가 있냐 없냐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 표현 가능한 상황이 바로 해가 될 것이고, 그건 해가 존재하는 상황일 것이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나가 있는 것이죠. 이 가능한 상황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으면 해가 존재하지 않죠. 이 상황은 해가 존재하지 않네요, 우연히.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걸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을 한번 해보면 결국에 두 벡터가 1,1,0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1,0, 1,0으로 표현이 돼서 단순히 x축 위에 있는 두 벡터가 돼요. 근데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벡터는 무엇이죠? 바로 1,1이라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벡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끝냈을 때 이 가장 마지막 아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부분이 0이 되어 버린다면 애초에 우리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앞선 이 부분들을 다 0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얘마저도 0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이 두 벡터가 결국에 상수배하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얘네들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져요. 만약에 이 부분 또한 0이었다면 정확히 이 우리가 궁금해했던 파란색 벡터가 결국에는 이 직선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파란색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표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도 파란색 벡터를 설명할 수 있고,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도 파란색 벡터를 설명할 수 있고,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도 파란색 벡터를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0이 밑에 발생하는 경우는 해가 일단은 존재해도 유일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연히 이 B라는 이 벡터가 이 두 벡터가 표현하는 부분 위에 있다면 해가 무수히 많을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죠. 왜냐하면 그냥 표현하면 되니까. 다만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1령과 1령의 선형결합으로 1령을 표현하는 방법은 너무 많죠. 1령에 이만큼을 스케일링한 후에 다시 이만큼을 표현해도 1,0이라는 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해가 너무 많은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한테는 관심 있는 것이 해가 있다면 오로지 하나만 있는 경우가 좀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은 경우가 해가 되면 사실 크게 뭐 문제가 안 되죠. 그냥 하나만 선택하면 될 테니까. 근데 해가 진짜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이 의미, 싱귤러, 넌싱귤러의 의미를 따지자면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벡터를 결국 우리가 이 1, 0과 1, 0 이 두 벡터로 선형 결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이렇게 모아보자는 겁니다. 각각의 개수를 모든 실수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벡터들을. 그럼 결국에 이걸 해봤자 계산해 보시면 바로 x 더하기 y의 1, 0입니다. 그 말인즉슨 1, 0을 스케일링한 거예요. 그리고 1, 0을 막 이렇게 스케일링한 거니까 x축이 되겠죠. 그래봤자 1,1은 애초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우리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아까처럼 똑같이 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항등식이 되는 건데 있거나 말거나 하는 식이 되는 건데 이걸 똑같이 표현을 해보면 x축 위에 얘가 실제로 있죠. 네. 근데 x축 위에 실제로 있으니까 얘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많아요. 네. 왜냐하면 x 더하기 y 곱하기 1, 0이 1, 0이기만 하면 되는데 x 더하기 y가 1이 되는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뭐 0,1도 있고 1,0도 있고 0.5, 0.5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해가 존재하고 너무 많다. 얘는 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B가 이 A의 칼럼들을 그냥 이렇게 개수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걸 전부 다 모았을 때 실제로 거기에 B가 들어있냐, 다시 말해 이 B1, B2, Bn으로 뭐 이런 벡터들이겠죠. 선형 결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모아보면 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평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면 위에만 이 B라는 벡터가 있다면 우리는 그 벡터 B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V1, 뭐 V2로 표현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B가 애초에 우리가 이 칼럼들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간 있다면 이렇게 수직인 이 텀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얘로 죽었다 깨어나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싱귤러한 케이스를 결국에는 이런 케이스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싱귤러 케이스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취했을 때 오른쪽 아래에서 0이 등장해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라 뭐 1이었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단순히 y는 0이 되고 축차 대입함으로써 x도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 1이었다면 0이 아닌 1이었다면 y는 0이다. 그래서 또 대입하면 x는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내고 해가 유일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우스 소거법과 관련된 계산 알고리즘, 그래서 이 계산 알고리즘을 살펴보았고 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가우스 소거법이 결국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떤 알고리즘, 어떤 계산을 수행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를 찾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싱귤러와 넌 싱귤러가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경우에서 해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유일한 경우가 아니게 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B가 애초에 칼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거기에 그 공간 안에만 있다면, 그 집합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 B에 대한 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